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지난 21일 동국제강 하청 노동자인 30대 가장이 안전벨트에 몸이 감겨 숨진 안타까운 산재 사고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유가족들은 사고 책임이 있는 동국제강이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분노했습니다. 사고 현장 확인도 쉽지 않았고 책임자인 동국제강 사장은 9일 만에 유가족에게 모습을 비췄습니다. 배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1일 숨진 동국제강 하청 노동자 38살 이모 씨. 그는 몇 번 없는 쉬는 날에 아픈 부모님을 뵈러 가고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주던 사랑 많은 아들이자 아빠였습니다. 저기서 반찬 맛있는 거 다 만들어 들고 와가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집에 오고 이러던 아들인데 이제 앞으로 그 아들을 못 본다는 게 7년 만에 어렵게 가진 아이가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가진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일이 생겨서 너무 원통하고 너무 그립고 사고 책임이 있는 원청인 동국제강의 무책임한 태도에 유가족들은 더욱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 씨가 숨진 지 열흘 만에야 겨우 사고 현장을 확인할 수 있었고 사고 진상을 알기 위해 요청한 자료는 거절당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게 너무 궁금한데 아무것도 한 장도 주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동국제강 사장은 이 씨가 숨지고 8일이나 지난 뒤 유가족을 찾았습니다. 어제 사장이 왔어요. 왔는데 무조건 뭐 출장 중이라고 생각을 못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건 말이 아니잖아요. 동국제강에선 지난 21일 산재를 비롯해 지난 2018년부터 5명의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지난해 1월에는 50대 배송업자가 엘리베이터에 몸이 끼어 숨졌고 불과 한 달이 지난 2월엔 철강코일 협착에 의한 사망사고도 발생했습니다. 포항 시민단체 연대회의는 동국제강을 찾아 힘없는 하청 노동자의 죽음이 이어지고 있다며 엄중한 책임자 처벌과 함께 죽음의 외주화를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중대재해기업 동국제강은 산재 사망 사고에 대하여 책임 있는 모습으로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유가족들은 회사의 어떠한 애도도 받지 못한 채 화한 없는 장례를 치러야 했습니다.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 울진 강원 삼척 산불 피해 이웃 돕기를 위한 국민들의 성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희망브릿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는 지난 17일 기준 64만여 명의 국민이 464억여 원의 성금을 기탁했습니다. 또 사랑의 열매도 132억 원의 성금을 모아 두 기관의 성금액만 594억 원으로 600억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울진 강원 삼척 산불 피해 주택이 300여 채에 이르는 가운데 막대한 국민 성금을 조속히 이재민을 위한 주택 건축비로 신속 지원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북도는 일본 정부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이 담긴 고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것에 대해 규탄 성명을 냈습니다. 경북도는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이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주장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본 정부는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세대에 올바른 역사관이 정립되도록 교과서에 왜곡된 사실을 즉각 시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일본은 내년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일제강점기 조선인의 강제 연행과 일본군 위안부라는 표현을 삭제했고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담았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장애인 단체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에 대해 혐오 덧씌우기를 한 뒤 장애인 이동권이 초미의 관심사가 됐습니다. 대구는 어떨까요? 통계로는 다른 시도보다 나은 것으로 나왔지만 현실은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양권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북구에 사는 장애인 이민호 씨는 아침 8시에 출근 준비를 합니다. 일터는 동구 신서동, 집에서 24km 떨어져 있습니다. 도시철도와 버스를 갈아타고 일터까지 가기엔 어려움이 많아 특별 교통수단인 나들이콜을 이용합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나들이콜을 호출하니 10분 남짓 거리에 있는 차가 배차됩니다. 오늘은 그야말로 운수 좋은 날입니다. 배차됐나? 네. 웬일이야? 평소엔 나들이콜 배차가 30분, 그제는 60분이나 걸렸습니다. 출근은 9시 30분까지지만 나들이콜 배차가 오래 걸리고 들쭉날쭉하다 보니 이 씨는 집에서 출근 준비를 일찍 합니다.
보통 30분 정도 이제 대기를 이제 할 때도 있고 늦을 때는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까지 늦을 때도 있었습니다.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나들이콜 특장 차량은 163대입니다. 중증 장애인 150명당 한 대꼴이라 배차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는 4대만 운영해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교통수단은 통계상으로는 괜찮지만 막상 이용하기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휠체어 접근이 가능한 저상버스 비율은 대구 49%이지만 현장에는 리프트가 고장나 있거나 작동법을 모르는 기사도 적지 않습니다. 대구 도시철도 모든 역사에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지만 고령자 등 다른 교통약자도 많다 보니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집 밖으로 나와서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 자체가 이제 차별이 되고 요구해야지 조금씩 변화되는 이 사회 환경 이런 구조가 문제인 건 아닌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시민분들에게 조금 말씀 좀 전해드리고 싶고 장애인들과 지원 단체는 장애인도 시민이라며 시민 한 명 한 명이 차별받지 않고 이동의 불편을 겪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같이 살자고, 같이 지역에서 함께 살고 싶다고 이렇게 목소리 내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저상버스나 이런 승강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장애인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노약자나 아동이나 임산부들도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고. MBC 뉴스 양관입니다. 한국농업경영인 경상북도연합회는 어제 경주에서 CPTPP 가입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농수축산업의 힘든 현실은 외면한 채 FTA보다 농수축산업 분야 수입 개방 수준이 훨씬 높은 CPTPP 가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CPTPP에 가입할 경우 일본 후쿠시마산 농수축산물까지 수입하게 돼 검역 주권을 포기하고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CPTPP는 아시아 태평양 11개국이 참여하는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으로 자유무역의 바탕을 둔 경제 공동체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올해 경상북도 내 전체 학교에 대한 학급 편성 결과 학생 수는 줄어든 반면 학급 수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유초중고 및 특수학교의 학급 수는 14,968학급으로 138학급이 늘었고 학생 수는 29만 43명으로 4,375명 줄었습니다. 교육청은 오는 2024학년도 시행을 계획한 초등학교 학급 편성 기준 인원 하향 조정을 학생들의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해 2년 앞당겨 시행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3월 대구와 경북의 소비자 심리가 조금 하락했습니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 따르면 3월 대구 경북의 소비자 심리지수는 102.1로 지난달보다 0.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소비자들의 현재 생활 형평지수와 생활 형편 전망지수는 각각 87과 95로 전달과 같았습니다. 현재 경기 판단지수와 향후 경기 전망지수는 각각 71과 86으로 전달과 비교해 각각 2포인트, 5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군의군의 대구 편입 법률안과 관련해 지난 2월 국회에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늦어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죠. 하지만 해당 위원회 소속인 김형동 의원은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최근 윤석열 당선인은 군의군수에게 대구 편입 법안 처리를 돕겠다고 약속했는데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에선 관련 논의가 없습니다. 이도훈 기자입니다. 이르면 3월, 늦어도 4월에는 반드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임시국회 때 처리되도록 다 같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법안 소위 소속 김영동 의원이 군의 대구 편입 법안 상정을 반대하자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지난 2월 내놓은 약속입니다. 이미 3월 임시국회 행안위에서는 군의 대구 편입과 관련한 의사 일정이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4월 임시국회 처리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영동 의원이 여전히 군의의 대구 편입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 이유로 선거구인 안동 예천이 쪼개져 자신의 선거에 불리해지기 때문이냐는 질문에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선 당연하다며 이유를 인정했습니다. 또 경북 북부 지역 국회의원 4명도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통합 신공항이 들어설 군위, 의성, 청송, 영덕, 김희국 의원도 포함돼 있습니다. 대선 끝나고 우리 북부 지역의 4분 의원님들 잠깐 이렇게 소통을 했습니다. 일단은 4분의 의견은 동일합니다. 공항이 완벽하게 제대로 유치되고 그 상황을 봐가면서 군의군의 편입도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김희국, 박형수 의원은 보좌관을 통해 2년 전 서명한 공동 합의문의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며 사실상 군이 편입안에 찬성 입장을 밝혀 김영동 의원의 주장과는 배치됩니다. 상주 문경 이미자 의원은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김 의원이 법안 상정을 반대할 때부터 국회 행안위에서 강제 교체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당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김영만 군의 군수와의 회동에서 당 차원에서 협의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김 의원의 해임안에 대한 계획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국회법에선 임시의 회기 중 위원 해임을 할 수 없다면서도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위원 변경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원내대표의 결단만 있다면 반대하는 김 의원을 사임시키는 게 어렵지 않다는 해석입니다. MBC 뉴스 이돈입니다. 경주시는 전기차 전문기업 대창모터스와 상업용 전기차 및 배터리팩 생산시설 구축을 위한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대창모터스는 2026년까지 경주 갑상 농공단지에 사업비 500억 원을 들여 전기차 생산시설을 구축할 예정이며 지역경제 유발 효과를 2천억 원대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충북 진천에 본사를 둔 대창모터스는 전동카트와 전기 화물차 등을 생산해온 중견 기업입니다. 경상북도가 재난이 발생하면 사회 경제적 피해가 큰 시설물을 전담해 조사할 광역소방 특별조사단을 꾸렸습니다. 조사단은 공학박사, 소방 관련 기술사, 문화재 전문가, 소방 공무원 등 29명으로 구성돼 국가 기반 시설, 초고층 건물, 사회적 이슈 사고 등을 전담하게 됩니다. 경상북도는 전문위원을 활용해 소방시설뿐 아니라 건축, 전기, 가스 등 분야별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앞으로 10년간 10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집행할 계획인 가운데 경주시가 예산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고령화와 인구 자연 감소로 지난 2월 인구 감소 관심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지방소멸 대응기금 확보를 위해 사업계획 수립과 연구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부족한 정주 여건 개선에 집중해 차별화된 지역 맞춤형 인구 대책을 수립하고 일자리와 출산, 보육 사업도 발굴할 계획입니다. 한편 정부는 인구 감소 지역 8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평가를 통해 올해 최대 120억 원, 내년 최대 160억 원을 차등 지급합니다. 경북교육청이 주최하는 2022 경북소년체육대회가 다음 달 10일까지 도내 11개 지역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는 초중학교부 29개 종목에 1,971명의 선수가 참가해 기량을 겨룹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